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이번 달의 토픽은요, 외환보유액 3년 4개월 만에 최저다라고 뽑아봤습니다. 지난달에 외환보유액이 4,128억 7천만 달러로 해서 환산해 보면 554조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2020년 6월 달에 4,107억 이후에 가장 낮은 그런 외환 보유고거든요. 그 주요 원인을 보면 지난달에 원달러 환율이 1,363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떤 국가 경제에 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정부가 좀 개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러를 푸는 거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풀어서 외환 시장을 좀 안정을 시키는 그런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외환 보유고가 미국 달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유로화라든가 뭐 캐나다라든가 뭐 엔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달러보다 약세라서 또 전체적인 외환 보유고 량이 줄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의 규모는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앞 순위가 이제 홍콩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IMF에서는 외환 보유액 적정성 평가 지수를 발표하는데 그 기준은 바로 100에서 150%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97%로서 조금 하회하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외환 정책이라든가 순대외 자산이라든가 국가의 건전성 이런 걸 봤을 때 좀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한데요. 앞으로 수출이 부진해지거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뭐 유가가 올라간다든가 뭐 어떤 공급이 제한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달러가 또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 외환보유고가 다시 또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형 국가는요, 달러가 없으면 수출을 위한 수입도 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해외 어떤 그런 활동도 많이 제약이 됩니다.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기를 바라고요. 7대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최근 3개월 연속으로 3%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은 3.8%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아지다가 물가가 2%로 좀 안정되는가 싶다가 갑자기 3%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우리 서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 심리지수는 100 이하죠. 91.8이 나와서 좀 안 좋다 볼 수 있고요.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는 그 100에 근접한 98.1입니다. 반면에 제조업 업황 실적 BSI 지수는 69입니다. 매우 떨어졌죠. 그래서 기업들이 가계에 비해서는 더 경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고요. 주가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세계 6대 지표 전부 다 월봉 캔들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다 마이너스입니다. 코스피가 7.59%가 내렸고요. 코스닥은 무려 12.48%가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은 각각 1.36과 2.78%가 하락을 했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2.95%가 내렸고 홍콩 항생도 3.91%가 내렸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그 전달 두 달 연속으로 이 6대 지표가 전부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제 경제가 만만치 않다 이런 증거가 되겠죠. 금리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몇 번 연속으로 계속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있죠. 3.5로. 그런데 시중금리는 제각기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개의치 않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요. 지난달 월 평균이 4.031%입니다. 그래서 이미 3.5를 넘어서 4%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코픽스 금리, 대출금리도 따라 올라가가지고 잔액 기준이 3.88%고요. 신규 취급의 기준이 3.82%입니다. 여기에서 차주들, 대출받는 분들이 신용이라든가 거래실제 따라가지고 좀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가 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좀 불안하죠. 그래서 지난달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352원 13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 17원 81전이 올랐습니다. 통화량은요.
M2 증가율이 2.2%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 시기에는 뭐 10% 넘고 그랬었는데 많이 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줄었죠. 투자자 대금은 47조 9천억 해가지고 소폭 약세고요.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은 8조 1,600억으로 보합세입니다. 주식형 펀드 잔액은 99조 정도 해가지고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보겠습니다. 두바이유, 중동 석유죠. 88.68달러, 지난달 월 평균이. 그래서 그전달에 비해서는 3달러 79센트가 내리긴 했는데, 이건 월 평균이니까 앞으로가 걱정이 되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확정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덩달아 유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 운전을 직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휘발유 넣으실 때, 또 기름 넣으실 때 지금 1,8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리터당 뭐 2,500원, 3,000원 이렇게 되면 힘들겠죠. 자, 그리고 금시대 같은 경우는 조금 내리긴 했는데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온스당 1,920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달러하고 금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이 오르면 내리고 그러는데 지금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 값이 비싸졌다는 얘기죠. 근데 금값도 비싸죠. 그 이유는 전쟁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써 2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확전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와 금을 함께 다 보유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부동산 보겠습니다. 주택 매매가격 지수하고 전세가격 지수 모두 우상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태가. 사실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을 좀 부양시키려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직전 3개월 연속으로 통계를 보면은요, 증가율이 0%, 0.2%, 0.3% 이렇게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요. 전세가격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0%, 0.1%, 0.3% 이렇게 확실하게 그 우상향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2022년도, 23년도 초에 많이 떨어졌죠. 아파트 값이. 그 코로나 시즌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더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 뭐 우수한 입지, 호재가 있는 곳은 상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좀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달 한 달 동안도 성공적인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